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그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에요.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그냥 민간이 아니고, 민간이지만 미국의 군사력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매년 각 나라마다 그 전투력을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투력 랭킹 6위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핵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우리보다 약해요. 대영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우리보다 약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미훈련 안 하면 어때요? 한미훈련 하지 말자고 하면은 북한 눈치 보고 북한한테. 우리가 북한 눈치를 왜 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북한하고 전투력이 비슷해.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은 눈치 보러 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훈련하지 말자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 쫄았나 보다. 그런 생각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이통당밖에 없어요. 이거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신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신문은 한미훈련이 아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통신위성에 대한 그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군 첫 통신위성 자주국방 디딤돌 돼야 한다. 이건 뭐냐면 지난 20일 날 7월 20일이에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안 나왔어. 저는 그냥 연합뉴스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 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군이 지난 20일 날 처음으로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했는데 성공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군 전용 통신 위성이 있습니다. 군사용 통신 위성이. 지금까지는 없었냐?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무궁화 5호 맞을 거예요. 민간에서 쓰고 있는 위성을 우리 군대에서 같이 사용했어요. 같이. 지금 이 아나시스 2호는요, 2014년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약 7년간 걸려가지고 이번에 아나시스 2호 위성을 발사해갖고 된 거예요. 무궁화 5호가 지금까지는 민간과 그리고 군사가 같이 쓰던 거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군사용으로 싹 바뀌면서 앞으로 군 그 위성체계 발전에도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대가 군사작전을 펼치는데 그 정보 처리 속도, 또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향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만약에 혹시 전쟁이 나면은 통신 방해 같은 걸로 이런 걸로 지금 만약에 지금 여러분 통신장애 있어봐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멘붕이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같이 쓰는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 통신장애 위험이 있다고 경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군사용으로 독립해서 쓰게 되는 거고, 이 군사 전용 위성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올린 겁니다. 10번째.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성만 올렸냐? 단순히 통신 위성만 올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북한이요,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 2018년인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F-35 4년간 40대 들어오기로 했죠.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F-35가 뭐예요? 스텔스 전투기예요. 스텔스 전투기. 엄청 비싸죠. 이거 하나에 1,070억 쯤 됩니다. 1,070억.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전투기가 F-22예요. F-22. F-22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에? 제니퍼 웨버님께서, 남편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이럴 수가. 재밌네, 진짜. 야, 이럴 수가. 그렇구나. F-22가 제일 강하죠. F-22는요,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F-22. 근데 그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안 팔아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지금 F-35 불량이라고 하는데 F-35 문제 많죠. 문제 많다고 했죠, 진짜로.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반대 많이 했지만 F-35가 불량이고 못 쓰는 거다. 그렇진 또 않아요. 이거를 제대로 장착을 하면 F-35 하나로 사실은 북한은 괴멸됩니다. 괴멸. F-35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일 센 거는 F-22예요. 근데 F-22가 너무 비싸고 미군이 줄 수 없으니까 F-22를 조금 보급용으로 바꾼 게 F-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F-22를 제외하고 제일 전투력이 강한 게 F-35라고 지금 하고 있죠. F-35. 물론 A와 B가 있는데 A는 활주로가 좀 길어야 되고 B는 활주로가 짧아도 바로 뜰 수 있는. 지금 일본은 F-35B를 구매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그 레이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중국 레이더에는 요 F-35가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잡히냐면 그 새, 레이더에서 새 잡을 때 새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새인지 몰라. 중국에서도. 북한은 아예 못 잡죠, 당연히. 북한은 이걸 아예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죠. 전쟁이 진짜 난리도 없지만, 나면 안 되겠지만, 북한한테는 우리가 스텔스기를 갖고 온 게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굉장히 큰 위협.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번에 우리가 쏘아 올린 아나시스 2호 있죠. 이거 어떻게 올린 거냐면 F-35를 사는 조건으로 로키드 마틴에서 우리하고 절충 교역 형식으로 이걸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F-35 사가면 우리가 무기 판매에 따른 그런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반대급부 해줄게. 그래서 그걸로 뭐 해줬냐? 로키드 마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에어버스라고 있어요. 에어버스가 있는데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게 유로스타 E3000 요 위성을 만드는데 그 위성을 기반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F-35를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 사라 마라 막 말 많고 김종배 의원 나와가지고 반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 조건으로 저 위성 쏠 수 있게 한 거죠. 그 말은 우리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술을 쏘아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우리 고위의 위성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우리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F-35 사오면서 절충 교역으로 사실은 받아낸 거다 할 수 있죠. F-35. 근데 하여간 F-35도 지금 북한한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F-35 우리나라에 40대, 일본은 지금 10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다 안 들어왔을 건데 105대. 근데 105대도 F-35B 전체는 아니지만 B도 많이 하고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없어요, 지금. F-35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열린더키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랑 싸운다. 핵폭탄 제외하고 싸우면 우선 싸움이 안 돼요. 물론 싸움이 안 된다고 해서 싸워도 되냐? 안 되죠. 왜? 북한은 다 재래식 무기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서울을 공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F-35가 한 대 뜬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북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신 무기가 80년대 미그 22 그런 거거든요. 3세대, 뭐 1세대 전투기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워낙 나쁜 비행기여서 레이더에 한 100km 전방에서부터 잡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끔 영화 보면요, 저번에 어떤 영화 보니까 북한 비행기가 막 갑자기 한국까지 날아오고 서울 수도로 막 날아오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북한에서 전투기가 뜨면요, 바로 레이더에 잡혀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바로 미사일로 그냥 맞힐 수 있어요. F-22 같은 경우는요, 안 잡혀요. 북한에서 못 잡아요. 평양 상공 바로 위까지 가도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가 F-35 우리는 내부에서 그거 나빠, 그거 완전히 껍데기야, 안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스텔스기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번에 F-35만 가져왔냐? 그게 아니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거. 글로벌 호크를 요번에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호크. 금년에. 글로벌 호크는 뭐냐면 전투기가 아니고 정찰기예요. 정찰기. 무인 정찰기. 더군다나 사람이 안 타. 무인 정찰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고고도 무인 정찰기예요. 고고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성능 레이더, 또 뭐 적외선 탐지기가 여기 안에 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경선에서 휴전선에서 그 전방으로 한 60km 정도만 볼 수 있는 영상 정찰기가 있어요. 이름이 금강 정찰기. 휴전선에서 앞에 한 60km 정도까지만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 호크는요, 진짜로 그 평양북도, 뭐 자강도, 양강도 지역, 산간 지역, 뭐 개마고건 이남 지역은 전부 다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거 가면은, 근데 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영공 60km 위에서 60km 맞을 거예요. 60km. 죄송합니다. 60이 아니고 20km. 20km 상공에서 어디까지 보면요, 그 레이더, 고성능 레이더, 또 적외선 탐지기로 지상 30cm, 30cm 정도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20km 안에서 식별할 수가 있는 완전히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작전 반경은 3,000km. 3,000km를 다닐 수 있어요. 3,000km를. 3,000km면 북한 지역은 뭐 여기서 북한이 몇 킬로라고요. 그러니 북한이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전투력이 공식적으로 몇인지 아세요, 혹시?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그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이에요.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그냥 민간이 아니고 민간이지만 미국의 군사력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매년 각 나라마다 그 전투력을 측정을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인데 메뉴 들어가면은요 랭킹 있죠. 무슨 오락 같아. 랭킹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6위예요. 6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투력 랭킹 6위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핵은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핵을 포함시키지 않고 했을 때 전투력 우리나라가 6위예요. 6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 0.007. 우리 뒤에 누가 있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어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우리보다 약해요. 대영제국. 나폴레옹의 프랑스. 우리보다 약해요. 우리 앞에 중국, 러시아, 차이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앞에 인도하고 재팬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은요. 그럼 우리나라가 금전에만 찾았냐? 아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7위였어요. 한 단계 더 올라온 거야. 우리나라는 항상 강했어요. 북한은요. 북한은 지금 25위. 25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미훈련 안 하면 어때요? 한미훈련 하지 말자고 하면은 북한 눈치 보고 북한한데 우리가 북한 눈치를 왜 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진짜 북한하고 전투력이 비슷해.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은 눈치 보러 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훈련하지 말자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 쫄았나 보다. 그런 생각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미통당밖에 없어요. 전 너무 황당한 게 우리나라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요.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 나는 저 보수 수구 세력들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이 새끼들이 보수 아니냐 보수. 보수면은 사실은 국민의 안녕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사실은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위험은요 북한이 아니고 사실 일본이에요. 왜?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전범 국가이고 우리보다 군사력도 더 우위예요. 우위. F-35만 벌도 일본 몇 대입니까? 105대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국 다음으로 많은 곳이 일본이에요. 진짜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계속 우경화되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을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 전범국가 때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를 안 해. 진짜 위험한 건 일본이죠. 무슨 북한이야. 북한 뭐 있다고. 물론 핵이 있지만 그건 뺐지만 핵이라는 건 쓸 수 없는 무기예요. 문제는. 핵은요. 전투력이 안 치는 이유가 쓸 수 없는 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쓰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일본을 사실은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지. 더군다나 전범국가인데 무슨 북한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한국군 첫 통신위성 다수국방 디딤돌 돼야 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강해졌는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그 아나시스 2호 같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그 미국의 능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빨리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해야죠. 아니, 자주국방을 왜 못합니까 지금? 아니, 세계 군사력 6위 국가가 자주국방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달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가져와야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북한 때문에 훈련 안 할래. 그래 북한하고 관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훈련 안 할래 했을 때 북한 눈치 보냐 할 때 당당하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하는 거다. 강하니까. 훈련 안 한다고 우리가 북한한테 지냐? 이거는 힘있고 자신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군사훈련 연기를 하건 취소를 하건 괜찮다. 그 말씀 하나